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준현 박사입니다. 저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이 주식과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는 증권운용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한 12년 정도 이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40대 이직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제활동 기간으로 봤었을 때 인생에서 40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이직을 고민한다? 상당히 심각하고 또 어려운 의사결정이 될 텐데요. 저의 경우에도 최근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지 이제 딱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40대에 이직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들, 또 제가 세웠던 원칙들, 또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직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왜 옮기려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직을 고민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첫 번째는 업무가 반복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실증이 나는 경우, 그리고 성과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들, 또 누구는 윗사람이 너무 정체돼 있어서 내가 승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 경우, 그리고 아래에서 또 후배들이 많이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뭔가 내 자리를 뺏길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들 수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윗사람과 대립하게 되고 또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또 윗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게 되면 뭐 그 안에서 좀 자존감이 저하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각자가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이 중에 없더라도 내가 과연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히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 회사 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이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때로는 회사를 옮기지 않고 사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서 어떤 그 이직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상당히 주의사항들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옮겨가는 부서와 또 여기 옮기는 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사전적으로 면밀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옮겨갈 부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근무했던 부서랑 새로 옮겨갈 부서의 분위기는 180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뭐 관련된 또 그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알아보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겠고요. 결국은 내가 있는 부서, 내가 옮겨가는 부서의 장단점들이 서로 크로스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재 부서에서는 누렸던 것들을 새로운 부서에 가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얻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내에서 이동을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파악 없이 그냥 현재 부서가 싫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 그런데 또 거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직할 때 주의할 세 번째는 그럼 이제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불만들, 그런 것들을 도저히 현재 회사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그럼 과연 이직할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조건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역시 뭐 사람들마다 이직할 조건의 우선순위는 다를 거예요. 혹자는 나는 연봉이 제일 중요해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나는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는 내가 업무가 좀 확대되고 일적으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나는 그냥 워라밸이 중요해, 내 개인 여가 시간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지금 현재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뭔가 정년 보장이 쉽지 않은 그런 조직에서는 나는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싶어, 뭐 이런 각각의 저마다 이직할 회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지 그런 것들의 순위를 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게 순위가 정해지면 네 번째로 우리가 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현재 회사와 이 이직할 회사의 장단점을 교차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앞서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던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서서 제가 뭐 어떤 예시로 들었었을 때 연봉이라던가 업무의 확장 여부, 또한 자기 여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스트레스가 많은지 적은지, 또 근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5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5가지에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를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연봉이 제일 중요하고 업무의 확장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근무의 안정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여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스트레스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회사와 이 새로운 회사에서 각각의 기준점들이 어느 쪽이 좀 더 우월한지 한번 점수를 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은 새로운 회사보다 훨씬 많이 줘.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중치도 높고 실제 점수도 높게 줘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새로 옮겨가는 회사는 스트레스가 적어요. 기존 회사는 많고 그럼 이것도 이제 숫자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근무 안정성도 새로운 회사가 많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우선순위로 세운 그런 기준점들의 가중치와 각 회사의 각 기준점별로의 점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보면 이제 점수가 총 합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 새로운 회사가 전체적인 합산으로 봤을 때는 좀 숫자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로는 이직을 해도 조금은 후회가 좀 덜 할 수 있는, 좀 더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테이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직할 때 주의할 점 5번째는 이직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직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일단 이직한 다음에 이 이직한 회사의 직원들과 이제 새롭게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외부 고객보다는 내부 고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옮겨가는 회사의 직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직장 옮긴 이후에 뭐 거의 2달 동안 뭐 12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레벨에 올라와야 새로운 조직에 상당히 적응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초반에는 이전 회사보다 이 새로운 회사에 간 게 더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 부담감을 너무 갖게 되면 자칫하다가 내가 괜히 옮겼나? 이전 회사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정말 또 새로운 고민에 부딪히게 돼요. 내가 심사숙고해서 조직을 새로 옮겼다고 한다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있었으면 못했을 것들, 이제 새로운 조직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이전 회사보다 내가 옮긴 이 회사가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것이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직할 때 필요할, 주의해야 할 5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제가 실제로 이직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즐기는 자가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 100% 동감합니다. 아무리 남이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즐겁지 아니하면 그 일은 나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업무 자체가 정말 난 이제 재미가 없다. 옛날처럼 내가 열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40대라는 나이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가장으로서 또 여러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 인생은 100세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40대는 아직 절반 정도, 막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거 절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변화를 자기 스스로가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기존 회사에서 계속 오래오래 가는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변화를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는 내가 원치 않는 변화를 내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막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의 전반전은 남이 시키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왔다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결과론적으로 저는 지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전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변화를 추구했고, 그 변화 추구한 부분에 맞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나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0대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께 제가 느꼈던 경험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운영하는 경제와 춤을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인데요. 올해 이직을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올 한해 이 황금돼지 해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께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